동기부여와 보상에 영향을 끼치는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병과 같은 문제와 분노, 불안, 정신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평소 뇌에서 도파민이 균형적으로 유지되도록 음식에 집중하고 꾸준한 운동,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에 많은 관심이 있는 여러분이 이 채널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제가 참고한 과학적 문헌들은 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서 발견되는 신경전달 물질이자 호르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파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흔히 도파민과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 이것들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것들은 모두 신경 전달 물질로서 신경세포인 뉴런을 통해 통신하는 뇌의 화학적 메시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세로토닌은 행복감, 집중력과 평온감에 작용하는데,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부여, 생산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긍정적인 기분과 감정을 증가시키므로 행복 호르몬으로 간주됩니다. 도파민 결핍은 기억 상실에 대한 민감성, 성욕 저하, 소화 불량 및 인지 능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혈액 뇌 장벽, 이게 그렇게 생겼거든요. 가운데가 혈액이고 이게 이제 BBB라고 하는 겁니다. 혈액 뇌 장벽인 BBB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에서 80% 이상 대부분 분비되고 뇌에서도 별도로 합성됩니다. 도파민 또한 BBB를 통과할 수 없으며 보상을 예상할 때 뇌에서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재료로 합성되고, 도파민은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합성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트립토판이죠. 아미노산입니다. 이게 세로토닌, 요것을 합성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로토닌은 최종적으로 멜라토닌, 여기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에서 합성될 수 있습니다. 물론 페닐알라닌에서 타이로신을 거쳐, 자, 그건 이런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요게 페닐알라닌이죠. 타이로신을 거쳐서 L도파, 요거를 거쳐서 결국은 도파민 요게 합성되는데, 타이로신 요것도 아미노산이고요. 페닐알라닌,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타이로신을 거쳐서 합성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젊은 성인은 도박이나 재산 불리기에 공격적이지만 늙어갈수록 더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 결핍은 도파민 수치가 낮다는 뜻인데, 도파민 수치가 낮으면 파킨슨병, 우울증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을 감소하거나 중독에 걸리기 쉽습니다. 도파민은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뇌 영역에 손상이 있으면 도파민 수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또 도파민 신경세포와 결합하는 수용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도파민 수치가 낮을 수 있죠. 도파민 결핍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수면 부족, 비만, 약물 남용과 스트레스 등이 있습니다. 화학적 메신저 도파민은 뇌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고 중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편 유사제, 진통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에서 도파민 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뇌의 특정 영역에서 신경세포와 도파민이 손실되고 코카인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손상되고 도파민 방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약물이 필요합니다. 도파민 결핍으로 인한 증상은 동기부여 부족과 추진력 부족,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하거나 불안해집니다. 즐거웠던 경험에 대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수면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손떨림과 근육경련 등 파킨슨병과 인지변화와 ADHD 증상, 조현병 증상, 만성변비 등 위장 증상도 겪을 수 있습니다. 도파민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등의 보충제로는 오메가3와 마그네슘, 비타민 D와 B5, B6가 있습니다. 도파민을 만드는 주된 아미노산이 타이로신이므로 단백질을 섭취해 도파민 합성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도 타이로신을 거쳐 도파민을 합성할 수 있으므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단백질이 많은 음식으로는 칠면조, 쇠고기, 달걀, 낙농 제품과 콩류가 있죠. 또한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정도로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이 도파민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콩류 중에서는 벨벳콩이 도파민의 전구체인 L도파가 많다고 하니 도움이 되겠죠.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가 좋고 과일과 채소, 특히 바나나는 항산화식품으로서 도파민도 많으니까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와 다크 초콜릿도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는 중요하지만 가공식품과 설탕 등이 포함된 정제 탄수화물은 피해야 합니다. 과당 섭취도 줄이는 것이 좋으므로 채소 섭취로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을 잘 보충하는 게 좋겠고 당 지수가 낮은 것들이 유리합니다. 동기부여와 보상에 영향을 끼치는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병과 같은 문제와 분노, 불안, 정신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평소 뇌에서 도파민이 균형적으로 유지되도록 음식에 집중하고 꾸준한 운동,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데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 가능한 한 최대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